그 직선과 공간에서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보면은 네 가지예요. 일치하든지, 평행하든지, 만나든지 한 점에서. 그쵸? 이게 이제 평면하고 똑같은 거고, 하나가 더 있는 게 꼬인위치라고 해서 평행하지도 만나지도 않는 게 있어요. 만나지 않죠? 평행하지도 않아요. 그 평면은, 예, 그래요. 평면은 그럴 수가 없죠.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 예, 그런 뭐 위치 관계에 있는 애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다시 나오는 거 아니고 안다고 생각하고 나오기 때문에 좀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거 평면의 결정 조건이에요. 이게 뭐냐? 어떤 조건이 되면 평면이 하나 생기냐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세 점이 있으면 공간상 이렇게 세 점, 공간상이니까 언제나 이게 참 항상 보여주기가 힘든데 공간상에 세 점이 있으면 걔들을 이으면 평면이라는 건 삼각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한히 확장하는 거죠. 평평한 면이 무한히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공간상에 무조건 세 점이 있으면 걔들을 가지고 있는 한 평면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한 직선하고 그 위에 있지 않는 한 점이면은, 예? 요거를 포함하는 평면이 하나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또 한 가지 이제 항상 이게 이면에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뭐냐면 한 개밖에 없어요. 뭐 당연한 말인 것 같아도 이것도 나중에 필요한 얘기거든. 예를 들면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는 한 점으로는 평면을 몇 개밖에 한 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예, 한 개를 결정하는 조건이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요 두 직선, 요거를 포함하는 평면도 몇 개다 한 개가 있겠죠? 요 둘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행한 두 직선, 이 평행한 두 직선을 같이 포함하는 평면도 한 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것도 문제로 풀어보면 막상 쉽지가 않아요. 이따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도형 쪽이 항상 그렇지. 그냥 조금 알려주고 여러 가지 걸 많이 묻거든. 예, 이런 거. 예, 위치 관계.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꼬인 위치에 있다.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한 건 방금도 봤거든요. 뭐죠? 이게 한 평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평면 안에 있는 애들이고, 꼬인 위치나 같은 평면 안에 있지가 않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이 직선을 동시에 포함하는 면은 평면이 아니고 뭐면 공면이 돼야 돼. 이게. 꼬인 위치를 둘 다 만족하는. 휘어져야지. 어디선가.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지금 다 여기서는 뭐가 일치하는 게 빠진 거예요, 지금. 예, 그건 아니다. 직선이 평면이 있으면 이렇게 무한히 확장하는 평면에서 직선이 이 위에 놓여 있는 게 이게 이제 평면이 직선을 포함한다. 예, 이런 관계가 될 거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뭘까요? 직선하고 평면이. 뚫고 나가는 거죠. 이게. 그렇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때요? 평행한 거. 평행한 거. 여기 이렇게 평행한 평면이랑 평행한 아시겠죠? 근데 이 관계가 꽤 이제 여러분한테 오답을 부르기 쉬운 게 이제 중1 때 했던 것 중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아니요. 그런 건 그나마 찾으면 세면 되니까. 어떤 한 평면에 평행한 직선이 있어요. 또 다른 한 평면에 평행한 직선이 있어요. 얘랑 평행한 또 다른 직선이 있어요. 그럼 이 둘은 평행하냐? 네, 그렇죠. 눈으로 보시기에. 근데 이게 아니거든. 이게 이런 거. 1학년 때 많이 했어. 방금 얘기했지. 내가 일부러 그렇게 놓은 거거든. 직선이 평면하고 평행한 거는 요거 평면이 있어야 직선이 있어. 이것만이야? 이렇게 돌면 다 평행해요. 그렇죠? 예, 이거 안 만나죠. 안 만나고. 그렇죠? 얘가 얘랑 평행하다 할 때 얘는 이렇게 있지만 또 다른 직선은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둘은 꼬인 위치가 되지 평행하지가 않아요.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어때요? 평면이잖아. 만나든지, 예, 만나면 어떻게 만나죠? 한 직선에서 만나요. 그 직선을 뭐라 그러죠? 교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선 만나는 선이다. 그리고 안 만나든지. 물론 이것도 원래 같은 게 있지만 그건 전부 배제시켰어요, 지금. 예, 안 만나는 게 뭐예요? 평면끼리 평행한 거예요. 이게. 그쵸? 예, 직선과 평면의 평행 관계에서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있어요. 뭐 한번 읽어볼까요? 평행한 두 직선 LM이 있어요. 평행한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이게 L이야. 이게 L이라고 하죠. 그럼 이걸 포함을 하고 그 M은 포함하지 않는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얘가 평면. 그러면 얘랑 얘는 지금 어때 보여요? 평행하죠. 네. 네, 평행. 뭐 이거 좀 당연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평행해요. 이렇게 L이에요. 알파예요. 평행해요. L을 포함하는 또 다른 평면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면 얘가 꼭 둘이 평행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평행하면 얘 만나겠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교선이 생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선이랑 아까 이 직선 L은 어떻게 될까요? 둘이 평행하죠.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처음에 잘 보세요. L하고 뭐죠? L하고 평면 알파가 평행하다고. 그렇죠? 평행한 두 평면 알파가 있고요. 또 평면 감마가 있어서 만난대요. 그러면 요거는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게 옆에서 평면 둘이 평행한데 만난다고 둘 다. 그렇죠? 얘가 같이 평행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만나겠죠. 둘 다. 이건 무한히 확장하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일 때 교선이 이쪽에 지금 점이지만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둘은 지금 어때 보여요? 평행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여주자면 여기 평행한 평면인데 이걸 선생님 손바닥을 뚫고 평면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선이 상처가 생기겠죠. 여기도. 그 상처 두 개는 어때요? 평행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요걸 지나고 알파에 요 점이 있어요. 요걸 지나고 얘 평행한 건 요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아, 미안해요. 내가 잘못 읽은 밑에를 평면이 있고 요 위에 한 점이 있어요. 그럼 얘를 지나는 직선이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평면 요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데 얘랑 평행하면서 얘를 지나는 두 직선이 있어요. 만나는 두 직선은 뭘 형성한다고? 평면을 형성해. 그럼 그 평면은 얘랑 평행하겠죠. 그렇죠? 예. 서로 다른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알파, 베타가 평행하고 두 평면 베타, 감마가 평행하면 알파, 감마가 평행하다. 이거 또 없나요? 이게 그거거든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처음부터 알아두시면 좋은 건데, 예를 들어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어떤 한 평면에 평행한 직선이 있고 이 평면에 평행한 또 다른 직선이 있어요. 이 둘은 평행하다?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둘 다 이 평면에는 평행한데 꼬인위치가 된다 했지. 근데 이런 식의 논리가 무조건 성립하는 게 딱 두 개 있어요. 평행한 평면에 평행한 평면이 있고 평행한 평면에 또 다른 평행한 평면이 있으면 이 둘은 어쩌겠어요? 평행해요. 직선도 직선 하나에 얘가 평행해요. 얘랑 평행한 또 다른 직선이 있어요. 그럼 둘도 평행하죠. 이거 말고는 없어요. 아까는 달랐잖아요. 얘 평행한 직선이 있고 얘 평행한 직선인데 둘이 평행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행면 3개랑 직선 3개만 이게 돼요. 평행하고 평행하면 평행하다.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뭐 당연히 그 각도기로 채우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언제냐? 꼬인위치일 때. 안 만나면 얘들이 이루는 각은 없죠. 뭐라고 하든지 없어요. 근데 만나면 어때요? 이 사이에 각이 애각이든 둔각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각으로 삼으면 되는데 어때요? 꼬인위치만 만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들을 평행 이동을 해서 만나게 해요. 그때 생기는 이 각을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얘기해요. 또 뭐 있죠? 네,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 L이 평면 알파 위에 그거에 참 있어요. 그러니까 평면 알파가 있고 직선 L이 있는데 얘가 수직이래. 수직이야. 그럼 뚫고 내려가겠지? 직선이니까. 근데 얘가 평면과 수직이라고 하는 거는 요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 이걸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도 그렇겠지만, 지나지 않는 직선도 얘랑 그냥 꼬인위치가 되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옮겨와? 쓸 때, 그 모든 직선하고 수직일 때, 직선하고 평면이 수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 평면 위에 직선이 수직이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사실. 근데 이건 일종의 성질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이기도 한데 뭐냐면 이게 수직이죠. 이거 눈으로 봐도 알거든. 그러면 요 평면 위에 직선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 만나는 애도 있고 안 만나는 애도 있을 텐데 얘랑. 그럼 그 모든 직선하고 수직이에요. 이것도 지금은 그렇구나 그런갑다 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아니, 틀리는 게 아니고 써먹지를 못해요. 써먹지 못해. 이따가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것도.
그게 애고를 한 건데, 끝났나요, 일단? 예, 요게 다 좋아요. 예, 볼게요. 뭐, 처음에는 그냥 간단해요. 요, 뭐죠? 사각뿔이에요. 사각뿔인데, B, C, D와 A, E가 있어요. 점이 3개가 있고요. 예, A, E가 있어요. 그럼 요것들을 이제 주고, 나한테 주고, 이제 사실 모서리 A, E는 무한히 합당한다고 생각해야 돼. 얘기했잖아요. 이게 아까 그 평면 결정하는 조건 중에 뭐가 있었어요? 한 직선과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에요. 그걸로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가 되고요. 눈으로 안 보이십니까? 요건 평면이 아닌가요? 예, 예, 그쵸. 세 점이 주어진 평면이 하나. 이건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런 값다가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총 4개예요. 하나, 둘. 실제로 뭐 어떤 뭐 이런 게 확장되는 평면인 거죠. 예를 들면 얘는. 그거랑 얘로 만든, 눈으로 보이시죠? 사실 이 밑면이 확장된 평면인 거예요. 요거 총 몇 개였지? 4개다. 여기 평면 알파 위에 3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위에 이제 있지 않은 게 T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얘도 그 A, B, C, D 중에 3점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은 몇 개일까요? 그러니까 총 4개인가요? 그러면? 알파까지 해서 4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얘도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3점이 있으면 평면을 만들어요. 다만 얘 셋은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죠? 그쵸? 그러면은 어때요? 얘랑 만들 수 있는 건 얘 2점이잖아요. 그러니까 2점을 뽑으시면 어떻게 돼? 3가지 경우가 나오죠. 3C2니까. 그래서 뭐 물론 이렇게 해보면 3가지죠. 그래서 그거 3개가 있고 이 3점이 만드는 알파가 하나 있고 총 4개야. 이게.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좀 했던 거예요. 이제 좀 쉬워요. 한번 보시면. A, B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는 뭐가 있어요? BC, AC, BE, AD 이렇게 있겠죠. 예. 또 있죠 밑에 AB와 그러면 평행한 모서리. 이거 하나죠. 얘는 삼각기둥은 얘 하나입니다.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는 뭐 있어요? CF예요. 네, EF고요. DF. 이게 사실 그것도 이면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건요, 사실. 우리 얘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구했고요. 그렇죠? 평행한 모서리 구했죠. 그럼 나머지 모서리 전부 다 한 거예요. 위치 관계가 3가지, 일치하는 거 빼고 3가지 뿐이라는 거, 그 어떤 입체를 잡든 공간을 잡든지 간에 그 모서리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 한 점에서 만나든지 평행하든지 꼬인 위치든지 3가지 중에 하나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차례로 구해 나가면 내가 나머지를 구했을 때 모든 모서리 이게 몇 개예요? 9개죠. 그렇죠? 9개가 다 완성이 돼 있어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 자리는 들어가야 된다. 이게. 물론 이런 것이 막 엄청 나오진 않지만 A, B를 포함하는 면은 몇 개 있어요. 일단 여기 하나, 여기 둘, 요거 2개 쓰시면 됩니다. 모서리 A, B와 한 점에서 만나는 면은 이건 몇 개인가요? 네, 요거 있죠. 네, 그리고 저 뒤에 있어요. 그렇죠? 요 2개인가요? 이것도. 또 아마 그만 모서리 A, B하고 평행한 면은 뭐가 있어요? 네, 여기 밑에면. 그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결국에 문제가 되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면과 평행한 직선은 꼭 이렇게만 한 가지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얘기. 이렇게 돌면 다 평행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문제가 될 때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문제도 뭐 당연히 이 정도 맞추겠지만 나중에라도 어떤 모서리하고 평행한 평면을 찾을 때는 크게 좀 그 유의를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면 ABC와 만나는 면 ABC 뭔데? 윗면이 만나는 거는 1, 2, 3 옆면 3개겠죠. 옆면 3개. 그리고 면 ABC와 평행한 면 당연히 이 밑면일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아까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는 뭐가 있었어요? 만나든지 평행하든지 2가지. 역시나 A, B, C 빼고 나머지 4개의 면들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써 있어야 된다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차분히. 여기도 그래요, 사실. 모서리 A, B하고 면의 관계를 계속 묻고 있어요.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포함하든지 한 점에서 만나든지 평행하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6개, 5개의 면이 이 세 문제 중에 하나씩에는 꼭 써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묻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런 겁니다. A, B하고요.
CG가 있어요. 얘 둘이 이루는 각은. 자, 이거는 꼬인이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평행 이동을 해서 만나게 해야 된다. 그쵸? 평행 이동 한 개 맞고. 그러니까 이게 90이다. AC와 AC 어디 있어요? 요거죠. AC와 BF 요거네요. 그럼 얘도 얘를 옮기면은 얘가 되죠. 이것도 90이지. 90.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여기 더 있나요? AF와 HG. AF와 H. 이것도 뭐 쉬운데. 이거 얼마예요? AF랑 HG. 45죠. 얘 HG가 여기 오면 AF랑 HG에서 40. 그래서 지금 왜 선생님 그냐면 예를 들어 책이 좀 잘 나오고 있니? 네. 예를 들어 평면이 있어요. 직선이 만나죠. 그럼 이 평면과 얘가 이루는 각을 구해라 하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뭐 선을 그리신다고 하면 뭐 요런 선이면은 요거랑 이 교점을 지나서 이런 거면 그럼 얘랑 이런 선의 각이 이 평면하고 이런 각은 아닌 것 같잖아. 아마 좀 눈으로 보이시는 이런 게 되지 않겠어요? 이 각이. 예. 그러면은 얘는 원래는 그러니까 어떻게 재야 되냐면 여기 뚫고 들어올 때 이 직선하고 이 평면의 이론 각이라고 하는 게 이 직선 위의 한 점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럼 그 둘을 이어. 그러면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을 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각도기 들고 그렇게 재겠다는 게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예, 여기 요 끝에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하면 이 둘을 이으면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생기잖아요. 그걸 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애매해요. 눈으로 보이시는 위치에 따라서 각이 수도 없이 지금 변해가거든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게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것도 정의예요, 일종의. 근데 그걸 재라고 해서 AB랑 BFGC 얘가 이루는 각. 아, 90도다. 왜 90도죠? 그래요. 이게 왜 90도냐라고 물으면 건가? 자, 이 BF랑 AB는 수선이죠. 당연히 수직이죠. 이 CG랑 요것도 수선이죠. 그쵸? 그러면 이 AB는 이 BF와 CG가 생성하는 평면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거예요. 왜? BF랑 CG가 생성하는 평면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돼요. 선생님이 아무 말 없이 이런 선 아무렇게나 그었어요. 그럼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은 만나게 해가지고 그럼 얘를 뭐 이쪽 안에 집어넣던지 아니면 얘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던지 해야 되거든.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은 90도야. 왜 그렇지? 얘가 이 평면과 수직이라는 거는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수직이란 거야. 안 재봐도 옮기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굉장한 논리죠. 이건 아주 기초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BC랑 꼬인 위치예요. 결국 아까 선생님 얘기한 그것들은 아니지만 AD가 이게 수직이랍니다. 지금 얘로 봐도 그렇고 솔직히 잘 상상이 안 되고 정사면체를 눈으로 직접 보고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럼 좀 수직 같아 보이거든요. 네, 이게 여선입니다. 여선. 그냥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ABC하고 DBC는 다 정삼각형들이죠. 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모서리 BC의 중점 M 이라고 하면 BC랑 AM은 어때요? 수직이죠. 네, 수직이죠. 네, 높이니까 면에서 그쵸? 여기는 BC랑 뭐죠? AM이 수직이다. 그럼 또 뭐죠? BC랑 아마 얘겠죠. DM 여기가 수직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밑면의 높이니까요. 중점이면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얘기는요. BC는 AMD 보이세요? AMD입니다. 자, BC는요. AM과 수직이고 MD랑 수직이니까 AM하고 MD는 어떤 직선으로 하면 어떤 직선이에요? 둘이 만나고 있죠? 한 점에서 M에서 그렇죠? 근데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뭘 만든다고? 한 평면을 만들죠. 그 평면이 일부가 AMD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얘기했죠. 그러면 이 애가 수직이고 이 애가 수직이어서 이 둘이 만드는 평면하고 그러면 누가? BC가 수직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평행한 두 선에 의해서 생성된 평면이랑 수직이듯이. 근데 그러면 AD는 어디 위에 있어요? 이 평면 위에 있죠? 그러면 BC랑 어떻게 돼요? 수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삼각형으로 보니까 그렇지. 좀 더 넓게 보면 AMD라는 평면이 넓게 보면 여기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AM.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AD가 어딘가 요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수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사실 평면이 뭘로? 이 AM이랑 DM인가요? 이걸로 해서 상성이 된 얘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인 애 둘이로. 그러면 이 평면 전체랑 얘는 수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수직이 되고 그래서 이 꼬인 위치에 있는 둘은 어쩐다고? 수직이 된다고. 왜 이렇게 진짜 잠을 자 오늘따라? 평생 안 그러네. 눈이 시뻘게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졸리냐고 그러니까. 승주 닮았어? 어? 예, 이거는 네모만 채우시지 말고 이 논리 전체를 이해를 하세요. 삼수선이 아니고요. 제수 삼수할 때 삼수 아니고 삼수선이에요. 수선이 몇 개? 세 개다. 예, 뭔 수선이 세 개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평면이 있고요.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알파 그 점이 하나가 있어요. P가. 그리고 요 위에 선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직선이. 예?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 수선을 내려요. 아이고. 여기에서 여기 수선을 내려요. 수선이 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수선을 내려요. 그 아까 그 직선. 여기 수직이. 그렇죠? 그럼 얘하고 얘를 연결을 하면 이 직선하고 이 선도 수선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근데 이게 꼭 이것만은 아니에요. 따르게 그러니까 아까 요 상태 여기에서 수선을 내려요. 이 직선에 먼저 네, 직선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평면인데 그렇죠? 여기랑 이제 얘가 이 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선을 지나요. 네, 그려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뭐 선을 내리게 되면은 얘랑 얘가 수직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세 수선 중에 두 가지를 만족하면은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된다는 게 삼수선 정리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요것도 되는 거죠. 처음에 요 직선에 수선을 내리고 이 평면에 수선을 내려요. 그럼 두 점이 생겼죠. 맞나요? 이걸 연결하면 얘랑 얘가 수직이 된다고요. 얘기를 안 해요. 그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아마 증명을 할 겁니다. 두 가지나 아니면 다 할 수도 있고 문제에서. 아시겠습니까? 이런 모양. 이거는 공간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고요. 이게 지금도 그러시죠. 아, 그런갑다. 근데 이게 상상도 못 하겠어요. 이면각. 이면각이 뭘까요? 이름이. 면이 두 개예요. 책이나 프린트로 보면 쓰는데 면이 두 개 있어요. 평면이. 만났어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만나요. 그렇죠? 그럼 얘 둘이 이루는 각은 어디겠어요? 여기거든요. 눈으로 보이시죠? 당연히 여기예요. 당연히 여기예요. 이걸 그러면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 없을 텐데 사실 면은 어때요? 무한히 확장하죠. 그죠? 얘도. 그러니까 요 상태를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사실 그러잖아요. 요 선 두 개 사이에 각 재면 되잖아요 하시는데 얘들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 무한히 확장하니까 선 두 개라고 하는 게 여기서요. 삐뚤게 이렇게 선을 그어요. 여기도 삐뚤게 선을 그어요. 그럼 둘이 하면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요런 각을 내가 재게 돼요. 이게 지금 이를 눈에 보이시는 이 각을 재야 되는데 그러면 요런 각을 만드는 조건이 그러니까 뭐냐. 얘들 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실제로 이게 되냐. 수직이기 때문이에요. 수직. 얘도 이게 교선이 되잖아요. 이 만나는데. 그러면 이 선도 얘랑 수직이고 이 선도 얘랑 교선이랑 수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각을 재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럴 듯한 거죠. 이게 보이는 게. 이상한 걸 재지 않고. 얘도 어디 갔죠? 근데 그 전에 아까 내가 얘기한 그게 나오네. 직선과 평면 사이의 각이에요. 직선이 이걸 뚫고 들어갈 때 한 점을 직선에 수선발을 내리고 교점하고 그 점을 이었을 때 나오는 이 각을 직선과 평면 사이의 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어째요? 내려야 돼요. 얘도 이상한 데다 내려놓고서 이 각을 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수선의 발이 아닌 이상한 걸 내려놓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이면각,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죠? 평면 두 개가 이렇게 만나요. 그렇죠? 교선이 생겼어요. 교선이. 그러니까 평면 위에 임의의 한 점에서 이 교선에 수선을 내려요. 수선. 그렇죠? 평면 위에 임의의 한 점에 그러니까 요걸 지나면서 이 교점을 지나면서 여기에 수직인 선을 이 평면 위에 놔요.
그러면 요 둘 사이의 각이 두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면이 이루는 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교선이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여기는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는 뭐 이렇게 그거나 요 평면 위에 있는데 그럼 요런 각을 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좀 자연스럽게 이게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 이면각을 활용을 하는 게 꽤 쉽지는 않은 얘기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공간도형 꽤 어렵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 아실 거예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그게 이제 이면각의 크기다라고 하는. 뭐 역시나 애각 쪽이 두 개가 둔각이 있잖아요. 항상 두 평면이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접어놓고 이거 하지만 원래는 확장하죠. 그럼 둔각 쪽이 있죠. 항상 그게 아니고 애각 쪽을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한다. 정사형 이건 뭘까요? 성이 정씨고 이름이 사형인 친구일까요? 정사형. 정사형의 정은 뭘까요? 정삼각형 할 때 정이 그건가? 나도 모르겠는데. 네, 그 정중앙 할 때 정자긴 해요. 예. 그리고 정사형. 그런가? 네, 영자는 그림자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떠한 평면에 이 위에 뭐 만나는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날 개쪽 확장을 하면. 근데 일부분, 요 위에 떠 있는 일부분에 대해서 얘를 평면의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그림자 같은 게 생기죠.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모양이 여기 수선 내리고 여기 수선 내리고. 그렇죠? 요런 두 점이 생기고 요걸 이은 게 위에서 보면 얘하고 얘는 길이가 같겠어? 안 되죠. 위 이렇게 삐뚤어지는 걸 내가 위에서 보면 이 정도 길이가 돼요. 이 분필 전체 길이가 안 보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이가 있어요. 그 길이가 어떻게 되냐? 이 선이랑 이 평면 혹은 이 선분하고 선분이 이루는 각은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평행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세타 각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길이나 크기 원래 거에 코사인 세타 곱한 게 이 길이나 이 정사형의 길이나 크기가 되게 돼요. 크기는 뭐 솔직히 보이기가 힘든데 길이 쪽은 뭐 쉽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이게 세타라고. 그쵸? 그러면 이 원래 길이가 이 빗변인 거죠, 지금. 원래 길이. 그러면 이 길이는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시면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빗변이 삭제해서 밑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길이를 구하려면 쉽게 얘기하면 원래 거 크기, 그러니까 도형도 있어요. 이런 면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걸 위에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 밑에 그림자 이 교실 바닥에 생기는 면이 뭔가 있겠죠. 그쵸? 네? 보지 마.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게 보이죠? 왜 안 보여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위에서 쳐다봤을 때 그 그늘이 지는 그 그림자를 정사형이라고 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면의 넓이에 여기 면이랑 어때 이루는 각을 봐가지고 그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하시면 이 면의 넓이 그럼 밑에 생기는 그림자 넓이를 알 수가 있겠죠. A 프라임, B 프라임, AB 코사인 세타다. 여기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이런 게 있고 여기도 그러니까 얘가 기존이 그 밑에 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단순히 되는 게 아니고 요런 상태로 수직으로 내려다 본 거예요. 이 타원 같은 모양을. 그랬을 때 여기는 뭐가 된다. 그러면 S 프라임이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밑에 넓이가 원래 넓이에 코사인 세타 값 언제나 곱한 게 되게 됩니다.